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슬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3월이 넘어서면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봄이 벌써 훌쩍 다가온 느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구석 술쟁이 술카도 외부에 있는 행사를 찾아 밖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주류대상 박람회 2025인데요. 3월 7일, 8일, 9일 진행하는 와중에 저는 두 번째 날인 8일날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에 후기들이 여기저기 올라온 걸로 봐서는 조금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산하고 보기 뭐 괜찮았다 뭐 이런 후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걸 11시 조금 전에 갔더니 이미 꽤나 많은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서 당황해가지고 줄을 함께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고 촬영도 함께 해왔는데요. 제가 촬영한 거 보시면서 박람회 방문기 어땠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넘어가요. 행사 시작하기 꽤 전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QR코드로 현장 등록을 하고요. 저는 사전 예약을 해서 15,000원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구매하고 싶었던 1792 풀프루프를 위해서 버팔로 트레이스 부스로 찾아갔는데요. 네, 6병 한정 이미 한참 먼저 나갔죠. 네, 그랬고 결국 웰러는 남아 있었는데요. 네, 웰러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어가지고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랑 비슷하니까 뭐 순서가 되시면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전반적인 느낌은 위스키가 없습니다. 네,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위스키 부스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없는데 뭐 네터잭이 보이고 그다음에 주상비 보이고 버팔로 트레이스 보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정말 이거 보러 갔나라는 약간 현타가 올 만큼 주류 대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위스키가 좀 빈약해서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케 부분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제가 사케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케를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됐고 이것저것 시음하면서 마셔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는 카라구찌, 아마구찌 이렇게 구분해서 한 2가지씩 한 부스에서 다 마셔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케도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서 좀 특이한 사케도 마셔볼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조차 구하기 힘든 지콘을 하루에 한 2병 정도 판매한다고 하고, 또 시음하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맛보실 수 있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지콘 사케 맛보러 가보시는 거 괜찮아 보이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케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케의 맛을 보는 게 참 좋았습니다. 주상비도 있었는데 가격이 이런 곳에 오면 보통 엄청 싸길 기대하는데 그냥 매장에서 파는 거랑 비슷해서 조금 아쉬웠고요. 또 다른 사케와 또 데킬라를 함께 파는 부스도 있었고요. 사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부분 시음이 가능했고요. 사케 중에 저도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향이나 맛을 첨가해가지고 만든 특이한 사케들도 많았으니까 가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장 판매나 현장 구매의 매력은 또 저렴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저렴한 가격들로 취향에 맞으신다면 사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제 국내 주류들, 국내 전통주들이 1전시관을 중심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전시관엔 전통주도 많았고 생각보다 국내 제조 와인이 아주 많아서 뭐 포도 와인도 있지만 뭐 배와인, 뭐 사과 와인,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정말 사케를 생각보다 많이 찍었네요. 근데 그만큼 사케가 많았고 또 백주 종류가 꽤 큰 부스를 차지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본 중국 백주들은 농향형, 장향형, 그리고 특이하게 봉향형이 있었거든요. 이 봉향형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서 저는 재밌게 마시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마신 하나의 술을 꼽자면 바로 한국에서 만든 진인 토리진이었습니다. 토리진이어서 그냥 구석에 있는 조그만 부스에 약간 한약 재료 같은 게 이렇게 놓고 그냥 뭐 판매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연히 쓱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거를 진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약재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러고선 그냥 토닉 워터를 탄 진 토닉을 살짝 맛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맛본 적 없었던 독특한 진의 맛이 느껴져가지고 아주 놀랐습니다. 보통 진 하면 뭐 과실이라던가 꽃이라던가 보통 이제 영국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니퍼베리를 베이스로 한 과실, 채소, 뭐 서양 쪽에서 유명한 약간 뿔이라던가 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건 그야말로 한국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약재들 막 감초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진토닉으로 마셨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니트로도 한번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맛을 봤는데요. 니트로 마실 때는 의외로 노즈도 그냥 주니퍼베리 향 정도만 나고 별 특색 없는 그냥 진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셨을 때도 의외로 좀 쌉쌀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맛이 훌륭하거나 향이 막 더 폭발하던가 그런 게 없는데 이건 진 토닉으로 말았을 때 확 피어오르면서 아주 독특하고 매력 있는 맛이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류 대상 박람회에서 하나의 가장 독특한 맛을 찾자면 저는 토리진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막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그래도 고가의 라인에 속하는 진인 뭉키 47이 한 6만원대에 안팎으로 요즘 판매되고 있는 와중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니까 그건 뭐 소규모 증류소에서 만들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저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 시장은 역시 한국 전통주가 중심인데요. 외국 분들도 많이 관심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줄이 제일 길었었던 곳은 달콤한 꿀술이라고 해서 미드를 판매하는 부스가 줄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찍 줄을 서가지고 맛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은 양을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술을 잘 많이 못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마셔보려고 경험을 하려고 해도 이게 한 병씩 사다 경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막걸리를 맛보면서 제 취향에 맞는 막걸리를 찾아볼 수 있는 생각보다 아주 좋은 기회였고요. 저는 요거트 같은 꽤나 달콤하고 꾸덕한 막걸리를 홀짝홀짝 계속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걸리는 입에 굉장히 맞아서 야 이거 집에서 온도록으로 굉장히 천천히 즐기면서 한 잔 정도 마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막걸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류 대상 박람회 스케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솔직하게 그냥 방문평을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볼 거 없고 썰렁합니다. 네. 뭐 열심히 잘 봤다고 얘기해놓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한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부스라던가 특히 위스키나 스피릿 쪽은 정말 부족했고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관람객도 제가 갔었던 오전에는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거기서 이제 술성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술성규님이 영상으로 뵐 때는 그냥 귀엽고 조그매 보이는 되게 귀염귀염하신 스타일이잖아요. 실제로 봤는데 키가 엄청 훤칠하고 잘생기셨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프로젝트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도 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술성규님 만난 거 말고 주류 박람회에서 입장료가 사전 등록했을 때 1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의 값어치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뭔가 주류를 좀 특가로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야 뭐 드린 만큼의 본전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가는 시간 가는 노력 이런 거라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좀 더 할인을 많이 해주던가 좀 더 참가하는 업체가 다양하고 많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래서 좋았던 점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주 많고 북적거리고 막 발 디딜 틈 없고 막 이런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나 여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시음을 할 수 있었고요. 시음도 줄 서서 시음하는 경우는 한 두어 부스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인사드리고 혹시 촬영 가능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또 바로바로 한 잔씩 마셔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관람하는 거에 있어서 쾌적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왜?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부스도 별로 없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기에는 편했으나 총 관람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면 웬만한 것들은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고 앞으로 좀 많이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었던 어떤 트렌드나 느낌 같은 경우는 사케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관심도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케로 참가하는 부스가 생각보다 거의 전체의 한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전통주도 많이 발전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증류주는 전통주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탁주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시도와 퀄리티 있는 탁주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맛있게 마신 탁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탁주를 즐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이었고요. 이번 주류박람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맛보면서 술카 유튜브 채널의 방향에서 너무 위스키 위주로만 시음하는 방향보다는 여러 가지 주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야무지주? 자, 이렇게 해서 3월 8일 오늘 오후와 3월 9일 마지막 일요일이 남아 있는데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쾌적한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류박람회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사전 등록이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25,000원이라는 꽤나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곳에서 좀 설렁설렁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오픈런으로 줄 서서 들어가실 것까지는 없고요. 한 11시 반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입장이 끝내시고 기다림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면서 오전에 생각보다 사람 많이 없을 때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굳이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 행사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행사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